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판도사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판도사의 똑소리 나는 해결사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계에 떠오르는 별 영원히 반짝이고 싶은 남자 판도사의 잘생긴 이정표 소란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요즘 너무 추워요. 야, 이렇게 연일 한파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따뜻한 곳만 찾게 되는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에너지 문제까지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난방비도 물론이고, 이게 장난 아닙니다. 두 분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 너무 춥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요, 그냥 가장 높은 온도로 막 올리게 돼요. 네, 보일러를 그렇게 틀고 나서 집안이 따뜻해지면 그제서야 이번 달 난방비는 어쩌나 뒤늦게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내복을 입으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내복을 입으면 이제 스타일. 그 저녁에 이제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짜장면 배달 보고 왔는데 빨간 내복 딱 입고 있으면 좀 스타일 그렇잖아요. 저 모양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아니, 날이 추워 죽겠는데 스타일이 뭔 상관이에요. 추워 죽겠는데, 진짜. 중요하죠. 예. 저는 아직 유부남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 유부남이 아니니까 더 춥지 않아요.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쵸, 예, 그렇긴 근데 해요. 이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거는 개인과 가정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추운 날 난방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냥 집 문을 열었을 때 냉장고 같은 곳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 속이 더 춥잖아요. 그럼 맞아.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근데 이제 서울 도심에서도요, 난방비가 없어서 60일 이상 난방을 못 하거나 아니면 도시가스 대신에 전기장판을 난방용으로 대체를 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동상에 걸린 경험자도 18%나 달했다고 하는데 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 추위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바로 난방비 폭탄. 각종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인해 겨울철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 이에 전국 곳곳에서는 겨울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판도사도 질 수 없다. 따뜻함은 지키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겨울나기 노하우 지금 공개합니다. 야, 겨울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맵식 캠페인, 그리고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내복이요, 요즘은 젊은 층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바로 패션 내복이 잇따라 출시가 되면서 젊은 층에게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복이 굉장히 패셔너블한가 봐요. 그럼 제 친구들은 그런 거 안 입던데요. 젊지 않아. 아니 근데 어쨌든 패션 내복이라고 한다면은 패션에다가 따뜻함까지 같이 그렇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 만 하겠네요. 한번 동참하는데 한번 나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야, 이게 겨울철 에너지 절약, 사실 우리가 무조건 아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무조건 아끼는 것만은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열 손실을 막는 것이 관건인데요.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찬바람이 쌩하고 들어오는데 열 손실을 어떻게 막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죠? 이거 어떻게 막아요? 물어보고 싶은 거를 혼자 다 얘기하네요. 네. 생활 속 과학만 적용해도 그 방법 아주 쉽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 비법을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찾아온 강추위. 하지만 난방비가 걱정되는 어머니.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겉옷을 껴입어 보는데요. 보일러를 잘 안 트는 편이에요. 난방비 걱정도 되고 많이 나올까봐 낮에는 겉옷 하나 이렇게 입고 있고요. 저녁에는 전기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네. 에너지 절약. 무조건 안 쓰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열 손실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내에서 에너지와 열이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곳이 없는지 그 지점을 빠르게 파악해서 보완해 준다면 그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보다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열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적외선 온도계가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로 집안 곳곳을 진단해봤습니다. 집안 전체 온도가 20.5도인데 반해 다용도실 온도는 11.2도, 현관문 쪽 온도는 7.8도에 불과했는데요. 지금 열화상 카메라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기 지금 화면에 파랗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집 창문 틈새나 아니 외부 공기 온도가 지금 안으로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아파트나 낡은 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틈새나 균일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외부의 찬 공기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차가운 부분까지 따뜻하게 하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열 손실 부분은 꼼꼼히 보완해주세요. 깨지기 쉬운 제품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이 에어캡. 일명 뽁뽁이의 단열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종류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주부들 사이에서 뿌리는 뽁뽁이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에어캡의 단열 원리는 바로 에어캡이 만드는 단열층이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해 실내 온도를 높이는 건데요. 일명 뿌리는 뽁뽁이로 불리는 단열 스프레이는 붙이는 에어캡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그 바로 화재 뿌리는 뽁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요. 어떤 원리로 단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안에 실리콘 유기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유리창에 투명한 단열막을 형성해서 내부의 온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외부 공기로 차가워진 창문과 실내 온도 사이에 스프레이막을 형성해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건데요. 이로써 원래의 실내 온도를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일반 에어캡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뭐 뿌리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믿지 못하시겠다면 저희들이 실험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외풍이 심한 창문 한쪽에는 일반 에어캡을 붙이고 다른 한쪽에는 단열 스프레이를 뿌린 후 30분 뒤 각각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창문의 표면 중심 온도는 15.3도, 최소 온도는 4.4도에 불과했는데요. 그에 반해 일반 에어캡을 붙인 창문의 표면 중심 온도는 18.1도, 최소 온도는 16.9도고요. 단열 스프레이를 뿌린 창문의 표면 중심 온도는 19.4도, 최소 온도는 18.6도로 단열 스프레이 승리. 경제성 또한 일반 에어캡보다 훨씬 좋았는데요. 단열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단열 스프레이를 뿌린 창문에 일반 에어캡을 추가로 붙여주면 되겠죠. 제가 워낙 추위를 많이 타는데요. 하지만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내복 때문인데요. 이 내복이 다른 옷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원리로 체온을 유지해 주는 건지 늘 궁금했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심한 한파로 내복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내복의 보온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 걸까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전 피실험자들의 신체 표면 온도는 거의 비슷했는데요. 이어 내복을 착용하는 한 명의 피실험자, 내복을 입지 않은 다른 피실험자에 비해서 어떤 효능을 경험하게 될까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외부에서 15분 동안을 돌아다니게 했는데요. 놀랍게도 내복을 입지 않은 경우 신체 표면 온도가 7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내복 착용자의 신체 표면 온도는 22.2도로 4도 정도만 떨어졌는데요. 옷감의 부피는 60에서 90%는 공기가 차지하는데요. 옷과 옷 사이의 공기까지 생각한다면 비율은 더 늘어납니다. 열 전도율이 작은 공기가 옷 사이에 촘촘한 막을 형성하여 공기층을 생성해
열을 보존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층을 정지 공기층이라고 합니다. 인체의 피부는 항상 수분을 외부로 발산해 피부 주위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는데요. 내복은 밖으로 배출되는 수분이 내복과 피부 사이에 머물러 체온을 유지 보호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복을 입으면 입지 않은 경우보다 체온이 평균 2.4도 높다고 하는데요. 올라간 체온만큼 난방 온도를 낮추면 1인당 가스비는 연간 23,000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인당 연간 50kg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겨울철 효자는 바로 내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춥다고 난방기구에만 의존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알뜰하고 훈훈한 겨울 보내세요. 아, 그래요. 야, 뽁뽁이. 쉽네요. 예, 요즘 뭐 뽁뽁이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게 오락 기능뿐만이 아니라 똑똑 예, 그 재미 기능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실험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뽁뽁이는요, 비용도 저렴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난방의 기본은 바로 단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일반 가정의 온도가 보통 한 24도 정도라고 볼 때 네네. 베란다 창틈의 온도가 17도 그리고 뭐 유리창은 22도 정도 대부분 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창문만 단열을 해도 온도를 높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조사 잘해왔어요. 좋아요. 그럼 말씀하신 게 결국에 집안의 온도를 높여도 결국에 나가는 열을 막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아파트의 경우는요, 사실 베란다에만 가도 찬 기운, 그 한기가 느껴지잖아요. 베란다 벽에 스티로폼을 붙여주면 그 단열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더 높여줄 수 있죠. 야,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집안에 바람이 들어오는 그 틈을 노려서 거기에 열을 차단해 주는 것, 예? 철저하게 열이 새는 곳을 막아주는 것, 이거야말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도 꼭 에너지 절약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 그 개인 그리고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억나요. 해보세요. 뭉치면 예, 아유, 미안.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다 함께 에너지를 절약한다면 어떨까요? 아, 당연히 효과가 높죠. 하지만 현대 사회 어떻습니까? 바쁜 사회예요. 우리 연말에 진짜 송년회 한번 잡거나 아니면 신년회 계획하면은 사실 다 이렇게 친구들끼리도 사실 이렇게 뭉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좀 힘듭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가 누굽니까? 반드시 잘생긴 이정표. 자, 우리가 모두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뜨겁게 뭉치는 에너지 절약 현장, 저와 함께 하시죠. 대한민국을 강타한 맹추위. 연일 계속되는 칼바람에 사람들의 몸은 절로 움츠러듭니다. 사람들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해 따뜻함을 얻는데요. 하지만 전열기구로 얻은 따뜻함의 대가는 어마어마한 요금 폭탄으로 치르게 됩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데요. 그만큼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이 너무나 눈처럼 불어나서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사회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시죠. 서울시 강남구의 한 전시관, 이곳에서 에너지 절약 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주택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이곳. 전시관에는 난방비를 절약해주는 단열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택을 이루는 벽에 단열 기능이 없을 경우 집 외부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주택의 벽은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지 못하는데요. 창호제 또한 제 기능을 못할 경우 난방비를 낭비하는 원인이 됩니다. 효율이 안 좋은 단열재 창호제를 쓰게 되면 난방기구를 더 오랜 시간 가동을 시켜가지고 난방의 에너지를 더 많이 이제 소비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일반적인 5mm 이제 단층 창호고요. 여기 보시면 22mm 복층 이중 창입니다. 5mm 창호 같은 경우엔 외기 온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공기층이 없는 반면에 22mm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 창호 안에 있는 공기층이 외부 온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어 가지고 실내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절약형 단열재를 쓰시게 되면 겨울철 외부 한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준
줌으로써 실내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난방을 가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절약형 단열재 및 창호재를 설치한 아파트는 연간 35만 원의 난방비를 절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무려 연간 8,500만 원을 절감했다고 하니 따뜻해서 좋고 절약해서 더 좋은 일석이조 난방 시스템입니다. 절약형 난방 시스템 아직 끝이 아닌데요.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온수 분배기 또한 절약형 온수 분배기로 재탄생했습니다. 온수 분배기의 원리는 열 교환기를 거쳐 따뜻해진 물이 각 세대의 온수 분배기로 유입돼 방바닥에 깔려있는 관을 돌며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건데요. 스마트 밸브는 외기 온도를 측정하는 기존 난방 시스템과 다르게 바닥 온도를 측정하여 따뜻해진 방의 난방수를 추운 곳으로 집중 공급하여 편난방, 즉 난방 불균형을 해결하여 줍니다. 일단 따뜻해지면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며 온돌 바닥이 식으면 밸브가 열리기를 자동 반복하며 집안 전체를 24시간 자동 제어합니다. 편난방 없이 따뜻해진 방의 난방수를 차단시키며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아끼실 수 있습니다. 절약형 온수 분배기로 실제 난방 비용을 절감했다는 한 시민의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온수 분배기의 스마트 밸브 덕분에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이 없다는 이곳. 사용하는 방에만 난방을 가동하는 것은 물론 적정 온도가 되면 저절로 난방을 멈추니 이름값 톡톡히 하는 스마트 밸브입니다. 안 쓰는 방도 그 난방이 돼갖고 비용도 많이 나오고 내가 또 잊어버리고 외출하는 것도 끄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서 그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저 기계를 달고 나서부터는 한 30%나 35% 정도는 많이 절감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공동체 학교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번뜩이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똘똘 뭉쳐져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광진구의 한 대학교. 이곳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절감해주는 절약의 고수가 숨어 있다는데요. 마침 회의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이봐요 학생들, 혹시 이 학교의 절약 고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 팀. 반갑습니다. 저희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 팀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 실천 지원 사업이라 있는 게 거기에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써서 거기서 지원금을 받고 그거를 우리 학교랑 또 협약을 맺어서 우리 학교의 에너지를 줄이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줄임으로 온실가스도 줄여서 환경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아리입니다. 학교의 에너지 절약 사례를 몸소 보여주겠다며 찾아간 곳은 웬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서 어떻게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다는 건가 했더니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서는 순간 조명이 밝아졌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LED 디밍 센서 다운라이트란 개별 그룹 복합 제어가 가능하고 디밍 센서 기능 등의 장소에 따라 적용할 수 있고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점소등을 하며 조도 센서를 통해 설정된 조도량 이상일 때에는 움직임을 감지하여도 점등되지 않아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강의실에서도 절약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설치된 도플러 센서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사람의 움직임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조명과 냉난방 기기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약 시스템들이 모여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에너지 합리화 사업과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저희 학교의 전력 사용량은 약 4,300만 kWh를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45억 원의 전기 사용 요금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사업을 통하여서 1년에 연간 약 400만 kWh의 전기 에너지 절감과 그리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6억 원어치의 6억 원가량의 에너지 관리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교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전파하고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 CES 팀은 그 비영리 단체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그 법인을 등록해서 좀 더 공식적으로 이 지원금도 얻고 저희가 더
이런 계보를 쭉쭉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학교의 에너지를 줄이고 나아가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이런 그룹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개개인들이 이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을 하여 따뜻한 겨울 보내요. 야, 대학생들 대단합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직접 낸 걸 가지고 캠퍼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곳들을 바로 그린 캠퍼스, 그레인 캠퍼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교의 강의실 한 곳 한 곳에서 난방 온도를 1도만 낮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사실 이 절약되는 에너지가 엄청나요. 네, 저는 화면에서 잠깐 봤던 그 에너지 절약형 주거 공간이 아주 탐이 많이 나는데요. 새는 바람까지 척척 막아주고 그리고 자연 친화적으로 온도까지 올려주니까 생각보다 먼저 아주 스마트한 먼저 움직이는 똑똑한 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날씨가 또 워낙 추워요. 요즘 너무 춥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 난방 온도를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야, 하지만 에너지 절약 이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판도거를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그 노하우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도걸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판도걸과 함께라면 이 겨울 정말 우리가 춥지 않게 보낼 수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럼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조금 추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하지만 오늘 의상 누구보다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전문가 패널답게 신경 좀 썼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학창 시절에 학교가 여름에는 또 유난히 덥고 그쵸. 겨울에는 또 그렇게 유독 추워요. 맞아요. 요즘에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에도 그렇죠. 네. 예, 많이 추워요. 예. 근데 그 예전에는 어르신들 보면은 석탄으로 교실 한가운데 난로로 이렇게 이제 난방을 하곤 했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선생님 시절이었죠. 아닙니다. 예. 저도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로 이렇게 난방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풍기가 천정에 있고요. 또는 뒷면에 있어서 온풍기로 그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예, 그런데 추워요? 춥죠. 많이 춥죠. 학교에서 나름 에너지 절약을 이렇게 하는군요. 그럼요. 이 학교에서 사실 에너지 절약 교육과 실천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주로 이제 학교는요 중앙 난방 통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내내 트는 게 아니라 딱 기온을 봐서 오늘은 영하다 그러면 틉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교하면 끕니다. 그래서 교실 몇 군데만 틀어서 선생님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거기서만 일을 합니다. 아, 그럼 선생님들 더 힘들어지겠네요. 저 춥고. 그래도 그러니까요. 에너지를 절약해죠. 교실 하나에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 돈인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이들은 에너지 절약 포스터, 글짓기, 표어 이런 것을 생활하고 뜨개질을 하며 또 내복이 껴입기 운동 이런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초중학교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요. 전기 사용 효율화 컨설팅을 한 달 동안 실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컨설팅을 한다고요? 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딱 컨설팅이 해주고. 뭔지 모르시죠?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문적으로 이렇게 딱 해주는 거. 그게 컨설팅이죠. 그게 뭡니까?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아는데 내가 지금 표현이 안 돼서 설명 좀 그렇죠. 해주세요. 정확합니다. 예. 컨설팅은요, 교육청에 기술직 전문 공무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요. 최대 수요 전력 관리법과 또 에너지 절약 기기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국전력공사의 아이스마트를 이용을 하면요. 학교의 전기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까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컨설팅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에너지 절약이 한창인 요즘 뭐 부동산 컨설팅, 입시 컨설팅, 뭐 창업 컨설팅 이런 거와 같이 또 에너지 절약 컨설팅 같은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왠지 듣게 되면 왠지 좀 돈이 많이 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엄두가 잘 나지는 않는 편이에요.
아직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로 서울 노원구에서는요, 관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열 손실 원인을 찾아주고 집수리 상담을 해주는 우리 집 에너지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집수리센터 직원이요, 주택을 방문해서 창문, 벽면, 출입구 등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서 열이 새나가는 곳을 찾아내고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무료 상담도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무료 혜택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좋은 정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해결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제도는요, 에너지 소비 효율이나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제품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하한선인 최저 소비 효율 기준을 이렇게 적용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썼을 때 에너지가 더 절약되는구나를 식별하기가 편하고요. 또 제조업체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절약될수록 더 잘 팔리니까요. 이런 제품을 생산해야겠다, 이렇게 독려하는 제도죠. 약간 그 성적 등급이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공부 좀 하셨나 봐요. 저는 한 5등급. 사실 집에서 그 가전제품을 보면요,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표시가 돼 있는데 네. 이 표시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저런 분을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뭘까요? 네. 그게 병수 씨는 아이가 1등부터 5등 중에 몇 등 하면 더 좋겠어요? 1등 하면 좋죠. 그걸 뭘 물어봅니까? 네. 1등급이 좋은 겁니다. 1등급 제품이 에너지 절약 제품입니다. 그래서 1등급에 비해서 5등급 제품은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30%에서 40% 더 많이 1등급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야, 무슨 정말 초등학교 시선으로 설명을 그렇게 손쉽게 잘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꼭 있는 가전제품들 있죠. 이 가전제품의 에너지 등급 해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 제품에 1에서 5등급 라벨을 표시하고 최저 소비효율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있는 가전제품들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를 살펴보면 TV의 경우 소비 전력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화면 면적 제곱근당 동작 모드의 소비 전력을 뜻한다. 또 1시간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표기되어 있는데 1와트당 0.425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에서 빠질 수 없는 연간 에너지 비용 부분.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뿐만 아니라 실제 전기요금 절감 효과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의 전기요금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등의 생활가전들. 좀 더 자세히 에너지 효율과 전력량을 손쉽게 비교해보고 싶다면 산업자원통상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효율바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비용 계산기를 이용하면 거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자제품의 에너지 비용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 또 오른쪽 하단의 전체 계산기를 클릭하면 한 달 기준의 전체 전기요금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에너지 비용을 계산해 절약하는 지혜를 발휘해보자. 이외에도요, 다양한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가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네네. 그리고 집에서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 장판이나 전기 스토브 또는 전기 온풍기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은요, 등급제가 아니라 에너지 비용 표시제로 표시됩니다. 그래요? 우리 가전제품이 아니라 건물에도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혹시? 건물에요? 건물. 이 건물에도 등급이 있어요? 1등. 몰랐죠, 그건? 몰랐어요. 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는요,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만 가지고 10개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감정원은 기존에 실시하는 녹색 건축 인증과 더불어서요. 통합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외국에서는요, 에너지 성능이 좋을수록 건물의 가치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에너지 효율 등급이 건물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좋은 건물에서 난방비를 아끼려는 노력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실천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그것에 좀 실천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전원은 좀 많이 꺼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끄고 꺼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다 끄세요. 이런 거 꺼요. 이거 불필요합니까?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게 뭘 필요합니까? 이거 아이 참. 실제로 집에서 콘센트를 빼두는 건요 엄청난 전기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누진세까지 적용돼서요 그런 거 빼두고 아니면은 멀티탭으로 안 쓰는 거는 맞아요. 꺼두는 맞아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예. 그러니까 보일러 있죠. 네. 난방이요. 이 가스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손실입니다. 야, 좋은 정보 주시네. 왜 그러냐면 그 추워졌을 때 한 번 따뜻하게 데우는 동안에 사용되는 그 전기와 난방과 열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데펴놨는데 홀딱 끄면 그게 또 온도가 내려가죠. 그럼 또 다시 데우기 위한 난방과 전기가 엄청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예. 이제 낮은 온도로 그러니까 적정히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집에 있을 때는 낮은 온도로 꾸준히 유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외출할 때는 꺼두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낮은 온도로 계속 켜두는 것은 맞고요. 외출할 때 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외출 버튼 기능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시든지 아니면은 2 내지 3도로 낮은 온도로 설정해 두는 것이 끄는 것보다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야, 그래. 좋은 정보 계속 주시네요. 좋네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50점을 만회할 제가 보일러 관리 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효율적인 보일러 사용을 위해서는 배기통에 쌓인 이 각종 먼지 찌꺼기를 제거해주면 좋고요. 가스 보일러는 5년 단위로 그리고 중앙 난방은 2, 3년에 한 번씩 이 배관을 청소해주면 되는 건데요. 아파트 경우 이 배관만 청결하게 유지만 해줘도 연간 난방비의 20%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아주 귀뚜라미 같은 그런 발상이에요. 귀뚜. 네, 제가 이번에는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겨울철 차가워진 거실 바닥에 러그나 양탄자 같은 것을 깔아두면요, 아주 분위기도 좋아지고 따뜻함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거실이나 침대 옆에 깔아두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을 막아줄 수가 있고 또 보일러가 따뜻하게 만들어준 그 공간의 온도를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야, 그리고 저의 또 약간의 노하우도 있어요. 저희 집은 이게 약간 인테리어 효과를 위해서도 커튼을 딱 설치를 했습니다. 이 커튼이 미적인 기능도 좀 있지만 이게 단열 효과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커튼은요 안에 열을 나가는 걸 막아주고 예. 또 외풍이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야, 선생님도 약간 커튼 이렇게 좀 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동절기에는 예. 이렇게 또 채도가 낮은 암막 커튼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야, 그래요. 오늘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우리 나름대로 좀 동참해서 앞장서는데 좀 실천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요, 난방 온도를 1도만 낮추면 연간 7에서 한 7, 8만 원 정도를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겨울 또 에너지 절약으로 우리 집 가정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 에너지 경제까지 살리는데 동참을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2부가 돌아왔습니다. 2부. 밤하늘엔 별이 뜨고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야외에 나오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우리 몸의 열을 뺏기지 않는 것도 에너지 절약의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주제로 또 돌아왔네요. 그죠? 네. 역시 제가 듣기로 이 얇은 옷을 여러 개 입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소박하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나 해 먹을 때도 이 열을 내는 식재료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열을 내는 식재료가
있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가장 간단한 게 네. 바로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얼음물이요? 네, 얼음물 있죠. 얼음물을 마시면요, 우리 몸에 차가운 게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럼 내 몸에서는 이 차가운 것을 중화시키려고 몸에서 열을 냅니다. 이열치열의 효과네요.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 느낌이죠. 약간 비슷한 느낌. 다행이네요. 네, 사실 밥을 할 때 현미를 섞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현미는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이를 소화시키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미를 먹으면 몸이 천천히 데워지면서 대사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열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야, 그럼 현미밥 먹고 얼음물 한 잔 먹고 그리고 이렇게 밥 먹는데 누가 옆에서 욕이라도 막 해요. 먹는 건 진짜 개도 안 건드린다고 막 욕하면 저 온몸에 열이 확 나겠네요. 맞아, 이렇게 푸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거기다가 사실 저는 이제 그 약간의 알코올이 좀 들어갈 때 술 한 잔 먹으면 또 사람이 몸에 그쵸. 열이 좀 나잖아요. 발그를 해주면서. 예, 그리고 현미밥 먹으면서 반주로 이렇게 한 잔 먹어봐요. 술 먹으면 또 열 나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 이게 열 나는 거 이거 사실인가요? 거기다 고춧가루 또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요. 그래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은 열은 나는데 좀 더 추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술 먹으면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생각해보면 약간 잘못된 정보 같은데. 아니. 그래요. 아, 이게 정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 같은 경우에 술을 먹으면 열이 좀 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추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거 궁금합니까? 제가 그게 아유, 궁금해요. 궁금해요. 추운 날씨에 알코올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코올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느리게 하여 오히려 저체온증을 유발합니다. 그 이유는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지방산이 산화가 억제되고 혈액 내 중성지방이 증가하여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혈관을 수축시켜 말초 혈액순환을 원활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술 마시고 열이 나는 것은 느낌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였어요. 나 이게 술 한 잔 먹으면 얼굴이 뻘개져갖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군요. 오. 또 술 마시면서 맥주 안주로 유명한 땅콩을 먹는 게 어떨까요? 맥주와 땅콩. 땅콩에는요, 예. 니아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예.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합니다. 땅콩이요? 예. 그 조그만 녀석이? 그렇죠. 그리고 그래요? 또 몸에 좋은 포화 지방산도 들어있고 또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서 체온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땅콩이 그런 역할을 했군요. 네, 그리고 체온을 높이기 위한 음식으로 그 매운 성질을 가진 식재료를 이용해 보는 거 어떨까요? 사실 매운 음식 먹으면 몸에서 저절로 열이 나면서 막 땀까지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불닭. 그죠? 그런 거 먹으면. 그죠? 그렇죠. 두피에 동공 확 열리면서. 네. 불족. 불족. 좋은데. 떡볶이. 뭐 이런 거. 그만하세요. 아. 그리고 심리상이 그래서 그런지 저도 추운 날에는 유독 이렇게 매콤한 게 좀 땡겨요. 아 그렇죠. 매운맛 좀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아, 예. 제가 왜 그런지 좀 알아볼까요? 야, 이거 궁금하네요. 고추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부신의 아드레날린 분비를 활발하게 촉진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체온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매운 음식의 과다한 섭취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고 위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야, 캡사이신. 맞아요. 그래요. 야, 그거. 겨울에는 이제 체온을 높이면은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요. 이 에너지 절약 체온 높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요? 예. 가장 좋은 거는요, 생강을 우적우적 그냥 씹어 드시는 거예요. 네. 돌아버리겠네요. 생강은 체온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또 소화 작용도 도와줘서요. 네. 평소에 몸이 좀 차갑고 끄끄하시면서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생강을 아작아작 씹어 드시면 참 좋습니다. 생강을 꼭 생강하세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마늘 생강 정말 너무 싫어요. 아, 이 친구 아주. 아기 입맛. 그러니까 음식에 생강 하나 들어가 있으면은 그 음식이 그냥 생강 뭐 파스타 같이 그럼 뭐 생강 느낌이 너무 나서 이 생강을 대신할 만한 뭔가 다른 건 없어요? 생강차. 아 그런 거 말고 생강 말고요. 생강 들었잖아요. 네. 생강 싫어. 대신 당근이나 고구마, 비트 같은 뿌리 식물을 먹으면요, 생강같이 기온을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많이 먹으면 좋겠죠. 예, 근데 우리 몸의 체온은 사실 몸의 면역력과 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입술이 여기 터졌어요. 보입니까? 이거 다 보이죠? 예. 이거 아니에요? 아니. 면역력이 좀 약해져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따뜻하게 하질 못했어요. 이게 우리 모든 건강과
직접적인 좀 관련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체온 관리. 몸의 온도가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체온을 높이면 면역력이 증가돼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그 생강이 힘들면 비트 같은 뿌리식품 같은 그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몸의 체온을 자연스럽게 올리면 건강해지는 거죠. 아, 나 먹어야겠네. 생강 바로 먹어야겠네. 아, 왜 입술 터졌거든요, 이게. 비트 드세요. 왜 저 사람이 저게 입술이 저럴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한 2분 정도 계실 거예요. 계속 지금 신경 쓰여졌군요. 아, 나 이게 그것 때문에 지금 방송인으로서의 적합한 얼굴이 아닌가. 이렇게 좀 고민도 하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이거 메이크업을 좀 항상 많이 그런데요, 뭐. 야, 이렇게 우리가 건강 관리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요런 거 말고, 그 겨울철에 그 잘 걸릴 수 있는 질환 같은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철 대표적인 질환은 아니겠지만 뭐 낙상, 골절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꽈당 넘어지면. 넘어질 때 제대로 짚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땐 장갑을 착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쿠션 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머리를 하지 않고 차라리 팔목으로 이렇게 딱 잡는다던가 이렇게 중요한 부위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넘어지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부위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넘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장갑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갑을 꼭 착용을 해야 돼요. 고무장갑 이런 거 말고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내 손을 보호할 수 있는. 맞아요. 예. 장갑 착용뿐만 아니라 또 모자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자요? 약간 머리를 따뜻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럼 모자면? 그렇죠. 모자가 머리도 따뜻하게 하지만 엄마랑 아들이죠. 예.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뭔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쓰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체 중에요, 머리가 가장 많이 체온을 빨리 뺏기거든요. 그래서 머리만 따뜻하게 해도 겨울철에 뇌졸중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가발을 쓰는 것도 어떤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따뜻해지니까요. 사실 엄청나게 추운 나라 러시아에서요 모자를 참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외출할 때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털이 온통 돼 있는 그런 러시아만의 그 모자 또 떠오르시죠. 네. 그렇게 쓰고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야, 그러면 올 겨울에는 저기 부모님 댁에 그 보일러 대신에 설마. 모자를 놔드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대본이 있었어요. 그렇게 대본에 써 있었습니다. 빨리 수정하세요. 보일러도 놔드리고 모자도 사드리고. 그렇죠. 좋네. 저보다 잘하시네요. 네, 보기 좋네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겨울엔 춥잖아요. 당연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으슬으슬 춥고 이렇게 마음까지 요즘에 좀 한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주 좋은데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또 겨울이 유독 두려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난방비가 없어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집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물 한 그릇만 떠나도 그 물이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네.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 아직까지 말이죠. 서울에 쪽방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유독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겨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작은 사랑으로 그분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전해준다면은 그분들이 약간 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작은 사랑이요? 이 내복으로도 줄 수 없는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도대체? 좋은 마음!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너무 가요, MC!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종소리도 울리고 구세군 모금함도 있고 사랑의 열매의 온도함도 쭉쭉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노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난방비 아끼시려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파에 많이 노출돼서 많은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판도사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네. 이렇게 난방비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낮은 온도로 오랫동안 지속하면은 난방비도 절약되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고 에너지 절약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정보들을 잘 알려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을 잘 하시네. 아이고 나한테 왜 화를 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요. 그냥 작은 사랑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아니 너무 얘기하지 판도 말고. 골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지. 선생님이시잖아요. 아 선생님이랑 뭔 상관이 방송하는 사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이 네, 사람 화내지 너무하네. 마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돈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아마 한백 씨가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죠. 돈 전달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입지 않는 작은 옷, 그리고 난방기구,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김치도 많이 가서 같이 담가드리고 네. 아니면 갖다 드리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로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데 사실 방법은 참 많잖아요. 네. 근데 관심이 부족한 거, 한별 씨가 말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런 거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사랑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해봐요. 예. 마음뿐만 아니라 폐전화기로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어때요? 패전화가 뭐예요? 패전화? 폐전화. 패전화로 다 쓴 뭐 어떻게 휴대폰. 다 쓴 휴대폰으로 네. 이웃사랑을 그래 이런 걸 얘기해봐요. 이런 그렇죠. 걸. 예,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습니까? 패전화로. 뭐냐면은 실제로 한 지역에서 이 주민들이 폐 휴대전화를 수거해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괜찮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 수거된 폐 전화를 네, 일단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 인계해서 본체와 배터리 따로 분리를 시켜놓고 이거를 친환경 재활용 업체 등에 공개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진작에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음이 얘기하지. 더 좋지 않아요? 아니 작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도대체. 자본주의에 물들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폐 휴대전화 뭐 그거 모아서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냐 생각하시는데 폐 휴대전화 한 대당 들어있는 자원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휴대전화 안에요 금은 구리를 비롯해서 금속이 16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소 3,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활용한다면 자원 절약도 되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참 좋은 방법이죠. 말이 그만이죠. 네, 액정이 깨지거나 막 이렇게 핸드폰이 너무 낡아서 옛날에 그런 걸리버 같은 되게 오래된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가능해요. 그래요. 야, 네, 아주 좋은 방법. 우리 집에 좀 쌓여 있는데 이런 거라도 좀 마음을 표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좀 좋은 정보를 약간의 소스를 주셨어요. 그런 거 좋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또 포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지 않았나. 야, 몸도 마음도 추운 계절 겨울이 한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하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도 내가 먼저 나선다는 생각을 한다면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판도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